반려동물의 피부 문제 이것만 알면 됩니다. 반려동물의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표피에는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된 각질층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각질층은 죽은 세포가 아닌 피부를 보호하는 구성 피부 세포 조직으로 이 표피층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따라 피부의 민감도와 손상 정도가 구분되고 나타납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벽돌을 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벽돌 사이사이 이어주며 단단하게 피부 조직을 이루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피부에 손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벽돌 사이를 이루는 지질 성분이 손상되면서 피부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피부의 표피층이 외부의 자극이나 잘못된 과한 세정으로 손상을 받으면 지질 성분이 빠르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모낭의 피지가 빠르게 분비되어 건조하면서 냄새가 나고 기름져 보이는 피부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는 약알칼리에서 알칼리 피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의 피부에서 빠르게 산패되고 2차 감염을 유발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표피세포의 지질 성분이 손상되면서 피부가 약해지고 2차 감염이 발생하게 되어 목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냄새가 나거나 심하게 긁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반려동물의 피부 표피를 망가뜨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관리의 부재입니다.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을 경우 피부에 노폐물이 산패되어 2차 감염이 되는 경우입니다. 2차 감염이 발생하게 되어 목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냄새가 나거나 심하게 긁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방치된 아이들이나 관리가 전혀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고 그런 경우 이런 피부 상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 방법의 오류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공장식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화장품계의 관행으로 사람보다 피부가 얇은 반려동물의 피부를 자극하는 세정제, 특히 무엇 설페이트류의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진 제품은 무조건 외면해 주셔야 합니다. 피부의 표피층이 유독 얇은 반려동물의 피부에 다용도 세정제로 목욕을 시키는 것과 같으며 이런 경우 표피를 이루는 각질층과 지질 성분이 모두 녹아버리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가 되고 피부의 손상을 인지한 피부는 과하게 피지를 분비하게 되어 결국은 도돌이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아이의 피부에 맞는 클렌징과 보습을 결정하는 관리자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인종이 몇 가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6가지 피부 타입으로 나뉘어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 수많은 견종과 견종별 코트의 상태나 피부의 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알맞는 제품군과 관리 방법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같은 제품일지라도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의 정도와 외부에서 채워주는 보습 영양의 차별화입니다. 타고나길 건조하게 태어났지만 건강한 피부가 있고 타고나길 피지가 많은 견종이지만 피부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목욕 방법이나 트리트먼트를 적용할 때 피부 타입에 맞추어 적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나의 반려동물의 피부 타입은 어떤지요? 피부를 이루는 지질 성분이 건강하지만 피지가 부족한 건강한 건성 피부라면 샴푸 시 피지를 과하게 제거하는 목욕보다 담금 스파 등으로 자연스럽게 피지를 제거하고 트리트먼트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스파 등으로 자연스럽게 피지를 제거하고 트리트먼트에 더 집중해 주세요. 피부를 이루는 지질 성분이 부족하고 피지가 많다면 반드시 순한 클렌징 제품을 중점으로 좀 더 오래 마사지 해주세요. 담금 스파를 하되 짧은 목욕 주기도 좋습니다. 트리트먼트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되 피부에 적용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고 온타월 등을 덮어 한 번 더 흡수해주세요. 그리고 평상시 보습과 건조증을 막아주는 미스트나 세럼을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피부를 이루는 지질 성분도 손상되고 피지도 분비되지 않는다면 샴푸로 자극을 주지 않는 임욕 샴푸 방법을 써주시고 트리트먼트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피부를 이루는 지질 성분은 건강한데 유독 피지가 많은 견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닥스훈트, 코카스파니엘, 단모종 견종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샴푸를 풀어 먼저 피지와 노폐물을 불려주시고 샴푸 원액으로 추가 마사지 해주신 뒤 린스나 임욕제를 임욕물에 풀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디톡스 해준 다음 임욕으로 가벼운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의 밸런스가 모두 깨졌을 때 또는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진정을 위한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피부의 지질막 성분이 손상되어 피부가 예민한 경우입니다. 이때 관리 시기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단순 진정이 아닌 재생관리와 항균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호자로 이 시기에 빠르게 진정효과와 보습성분이 함유된 스킨케어 기능을 더하여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재생, 항균을 위한 만성 피부 관리를 위한다면 피부가 나빠지는 시간만큼의 관리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피부세포의 성장 각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성 피부병 및 피부 감염과 태선화된 피부들의 경우에는 자극 없는 클렌징으로 목욕 주기를 짧게 잡아주시고 기능성 트리트먼트 제품으로 전신의 피부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린스나 팩을 사용해주세요. 피부의 지질성분과 피지 분비의 밸런스 및 2차 감염을 막아주는 스킨케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진정관리를 위한 골든타임에는 진정효과가 우수한 독샤워의 마데카 소사이드와 아줄렌이 함유된 마데큐어 라인을 사용해주시면 도움이 되세요. 만성 피부염, 피부 감염 등 태선화된 피부를 위해서는 독샤워의 줄기세포 성분이 함유된 상처 재생과 모낭 케어에 효과적인 셀케어 스킨케어 라인을 사용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목욕 주기는 피부 타입에 맞추어 목욕 방법과 함께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하지만 스킨케어 제품은 피부가 안 좋은 경우 단기간 매일 잠자기 전에 사용해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피부 스킨케어는 수면의 타임 동안 피부의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제품으로 더하여 관리해준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반려동물 표피층을 이루는 각질층의 자극, 건조,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 방법을 구분해주시고 무엇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는 만성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의 피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컨텐츠에 큰 힘이 되어요. 독샤워가 함께 하겠습니다.